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저도 사실 이런 주제로 처음 강의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 법 제정의 위험과 또 문제점들을 다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법의 문제점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러한 종류의 법이 통과된 유럽과 북미 또 일부 나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됨으로써 이 종말을 향하여 나갈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이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C.S. 루이스라는 분, 영국 분이죠.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또한 문학가 또 비평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Mere Christianity라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이제 정리된, 원래는 이 방송, 라디오 방송국으로 연설식으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러한 내용을 아주 진지하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방송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대개 전쟁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상황에 재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진지한 또 심각한 또 철학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C.S. 루이스의 라디오 방송국이 너무 파장이 커서 두 번째 시즌 2가 이루어져서 그 내용들이 이제 모아져서 오늘날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 Mere Christianity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보다도 이제 역사가 흘러갈수록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C.S. 루이스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막 발흥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온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도덕의 붕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은 이 삶과 죽음이라는 그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위기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1장에서 그는 이러한 제목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제가 옮겨 놓았는데요. 옳고 그름, 그것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이 우주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클루, 그것이 열쇠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러한 제목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런 제목을 라디오 방송국으로 C.S. 루이스가 이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적인 이야기고 모두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가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것이다. 제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구약의 사사시대였고 또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무너지는 그 시대의 문제였고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는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다라는 이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인 에센스를 제가 요약함으로써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법을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포인트한 것은 도덕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책에서는 자연법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은 자연과학 법칙과는 다른 자연법, 도덕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률 이런 단어가 원서에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이 옳고 그름이 우리와 우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생각하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다 그 싸움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일 경우에는 그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싸움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그 기준이 누가 맞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각자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증거가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약속을 어기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이 도덕 법칙은 본능인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집단 본능과 같은 것인가? 그건 본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본능 사이에 혹은 여러 본능 사이에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능인데 그중 하나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이렇게 듭니다. 도덕률이란 우리가 연주해야 될 곡 혹은 그것의 악보와 같다. 곡조와 같다. 그러나 본능은 그 악보를 연주하는 키와 같다. 그래서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덕 법칙이라면 그 키와 같은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 안에 있는 여러 본능들을 조화롭게 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법칙은 집단 본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을 지휘하여 일종의 곡조, 어떤 선, 의, 옳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지 본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인가?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어떤 사회, 어떤 나라에만 존재하는 관습인가? 그것이 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시대, 어떤 나라들의 도덕관을 비교해 보면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어떤 도덕이 더 우수하고 열등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은 무엇인가를 이제 자연 법칙, 여기서 말할 때 자연은 자연 과학 법칙입니다. 우리가 과학 법칙이 말하는 자연 법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자연 법칙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표현하는 법일 뿐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또 바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비와 구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산에 있는 어떤 나무 보고 이 나무가 왜 이 산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이유를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산에 존재하는 모습을 관찰할 뿐이고 그것을 표현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간 본선의 법칙과 자연과학의 법칙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이 존재하며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과학 법칙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교육으로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관습도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라는 이 사실 너머에 아주 명백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하고 있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압박을 받고 있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이 법칙,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